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토입니다. 오늘은 8월 25일 오후 3시 55분을 막 넘겼습니다. 지금 방의 구조가 살짝 바뀌었거든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던 이케아 선반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여기 창문 바로 앞으로 옮겼고요. 애초에 창문이 작아서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이 저층이라 햇빛이 나무에 가려서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된 거, 창문을 굳이 살릴 필요가 없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선반을 여기로 옮기고, 이 선반은 최근에 당근으로 무려 나눔을 받았습니다. 나눔을 받아가지고 아주 신나게 조립을 했는데 높이가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제가 쓰던 이 이바르 선반들은 다 180 정도 될 거예요. 180 정도 되는 선반인데 얘는 223cm더라고요, 키가. 그래서 지금 맨 위에 있는 칸은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선반을 달려면은 여기 끝에 작은 분필 모양의 철심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부족해서 맨 위 칸은 못 달아둔 상태입니다. 이거를 달면은 천장에 구멍 안 뚫어도 거의 천장 높이 정도의 식물등을 여기다 이 나무판에 박아서 식물등을 켤 수 있으니까 좋은데, 아유, 좋지만 키가 너무 높습니다. 지금 일반 가정집이라서 여기 높이가 250m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손가락 2개도 안 되는 높이를 남겨두고 딱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쪽에 에어컨이 있거든요. 이 에어컨이 천장에서 한 이 정도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두지 못한다. 그래서 이쪽에는 원래 쓰던 걸 놨고 여기는 방금 받은 선반을 놨다. 그래서 아직 여리저리 식물들을 옮기면서 배치를 하고 있어요. 아직 다 완성된 배치가 아니라서, 이제 완성이라는 건 없죠. 집에 살면서 계속 바뀌는 거니까 아주 난장판입니다. 지금 난장판이라서 뭐 보여드릴 게 있나 싶은데 뭐 어쩌겠습니까. 보여드려야죠. 아무튼 이렇게 지내고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고, 전에 사용하시던 이웃님이 이거를 색칠을 하셨대요. 그 오일 스테인 있죠. 그 나무 보호하는 오일 스테인으로 이거를 예쁘게 색칠해 주셔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톤으로 이렇게 딱 바뀌었습니다. 이 나무 톤도 괜찮고 그냥 이 원래 소나무 톤도 괜찮고 해가지고 그냥 잘 쓰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13분 전에 원래 제가 쓰던 이 180 높이의 이바르 선반이 또 하나가 나눔이 떴는데, 근데 그거까지 가져오면 여기 둘 데도 없고 약간 욕심인 것 같아서. 근데 이 오일 스테인에 양면 테이프가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이 식물등이 계속 떨어집니다. 식물등이 계속 떨어져서 곤란한 상황이고, 그래도 예쁩니다. 예쁘게 완성된 것 같아서 엄청 막 나쁜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막 뭐 그래도 나눔 받았으니까 공짜니까 조용히 하고 써야죠. 자, 아무튼 유튜브 구독자 10,000명이 되었고요. 다 여러분들 덕에 지금까지 1년 하고 조금 넘어가고 거의 곧 있으면 2년이 됩니다. 2년이 되는 건데, 이번에 진행한 구독자 10,000명 이벤트를 진짜 저의 생각보다 한 5배 많은 인원이 참가를 해주셨어요. 평소 제 유튜브 댓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아야 한 50개 정도고, 진짜 많은 날엔 한 100개 정도인데 이번 이벤트 때 한 100명 정도 달리겠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무수히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그 마음 같아서는 그 기존에 열심히 댓글 쓰셨던 분들 위주로 뽑고 싶었는데 그분들이 귀신같이 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아주 공정한 무작위 추첨이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써주신 응원의 댓글, 잘 보고 있다, 힐링이 된다, 여러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힘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원래 당첨자는 11명인데 제가 10명을 더 뽑았어요. 안스리움 5명 더, 알보 5명 더 뽑아가지고 이렇게 10명이 더 추가된 21명의 당첨자를 뽑았는데, 아직 알보 1명이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이번 영상 보시고 일주일 안에 답변해 주셔야지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안 보내주시면 제가 키울 겁니다.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 당첨된 리스트를 보고서 본인이 있는데 없다 하고 지나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댓글도 남겼어요. 그 게시글 쓰기 전에 댓글에다가 이제 당첨되셨습니다, 뭐 이렇게 여기로 주소랑 연락처랑 그거 보내주세요를 달았는데, 제가 그걸 쓰고 한 3분 이내에 게시글을 썼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진짜 초스피드로 연락처 보내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알보 한 명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뭐라 하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빨리 보내셔야죠. 다음부터 그러면 안 줄 겁니다. 이렇게 말 안 할 거니까, 말하지 않을 거니까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택배 싸면서 진짜 애매하게 길이가 안 되는 박스 사이즈로 구매해버려가지고, 아, 이걸 박스를 전부 다 다시 사야 되나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원두님이 이거 그 박스 늘리는 법 있다 해가지고 위아래 살짝 잘라가지고 이렇게 접고, 원래 한 이 정도였다면은 이렇게 늘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에서 약간 반틈씩 더 늘리는, 이 정도 이렇게 늘리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안쓰림들 겨우겨우 잘 아주 딱 들어맞게 포장을 했고요. 포장 힘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잘 키우셔서 나중에 인증 좀 해주세요. 이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쁘게 키우고 있습니다. 뭐 알보 몬스테라, 안쓰리움, 앞으로 또 이런 이벤트를 자주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당첨되신 여러분들 근황을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전 굉장히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이제 내가 보낸 게 잘 자라고 있구나 하고, 잘 자라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잘 키우세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소통도 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랬고요. 10,000명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영상 시작을 해볼 건데요. 오늘 영상 뭐 간단하게 찍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밥 친구고요. 밥 드시면서 보셔도 되고, 제가 뭐 더럽고 이상한 이야기는 안 하니까 밥 먹으면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생각보다 주무실 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말을 좀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예전만큼 천천히 하면은 영상이 안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집할 때 힘들어가지고 요즘은 조금 말을 조금 빠르게 섞어서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식물들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예전에 한번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스스로 죽여버렸다는 사실. 일단 이름부터 알려드리자면 황금털 원숭이 고사리라는 녀석이고요. 예전에 정말 애지중지 키우다가 이사하면서 물을 조금 말려서 가볍게 이사해야지 하고 했다가 말라서 죽어버렸던 고사리가 있는데요. 얘는 이렇게 고사리처럼, 잎이 아주 고사리처럼 생긴, 전형적인 고사리처럼 생긴 고사리고요. 이 황금털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 여기 가운데 뿌리 근경이 황금색 털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발견한 사람들이, 아니면 유통하는 분들이 얘는 완전 황금털 원숭이 같다 해가지고 황금털 원숭이 고사리가 되었고요. 이거는 초록 이세상 태영님께서 저한테 선물로 다시 한번 키워보시라고 흔쾌히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제가 약간 죽었어요 하면서 슬퍼했던 적이 있는데 다행히 또 다시 보존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고사리니까 높은 습도랑 시원한 온도, 그러니까 더워도 잘 자라는데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약간 곰팡이 같은 게 잘 생기니까 사람이 살만한 적당한 그늘, 아파트가 그늘이거든요. 아파트 실내가 아주 좋은, 고사리들이 살기 좋은 그늘이니까 얘도 한번 다시 열심히 키워보려고 이렇게 키워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죽이지 않고 크게 크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게 참 예쁩니다. 여기 끝에까지 고사리 패턴으로 자라는 이런 형태, 아주 아름답고 좋습니다. 바람 불면 아주 살랑살랑 흔들려요. 아주 예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작년이 아닌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용인 남사에서 코리안 보타니컬 포럼에서 데려왔던 호야 아르젠티아 프린세스라는 호야고요. 몰라보게 엄청 커졌죠. 제가 그때 데려왔을 때 사진이랑 지금 비교하실 수 있게 옆에다가 사진 띄워드릴 건데, 얘 키우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빛이 은근 생각보다 더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 무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빛이 조금 부족하게 키우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무늬가 조금 나올랑 말랑 하면은
다시 좀 무늬가 안 나오고 핑크 무늬가 유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한동안 식물등을 조금 약하게 틀어놨더니 이렇게 잘 자라긴 하는데 엄청 만족스럽게 자라진 않았고요. 아무튼 잘 자라고 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잠깐 꺼내봤고요. 요즘 호야가 솜깍지가 엄청 파티거든요. 얘가 솜깍지가 엄청 파티가 된 호야인데 지금 여기 물받침에 있는 물을 먹으려고 뿌리가 엄청 나왔습니다. 웃기네. 웃긴 녀석이야. 원래 호야가 솜깍지가 잘 생겨요. 그래서 이럴 때는 물로 잘 헹궈주시면 금방 잘 사라지기도 하는데 엄청 부지런하게 닦아줘야 돼요. 저는 농약을 아주 팍팍 쓰고 있는데 솜깍지에는 메머드 농약 쓰시면 되겠고요. 한번 쓰고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서 계속 지켜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귀찮습니다. 너무 귀찮아. 자, 그리고 이거는 며칠 전에 독일 카시님 채널 구경하다가 이 보스턴 고사리, 무늬 보스턴 고사리 신품종이 나왔다 해가지고 아니 이런 게 있네? 하고 바로 구매했습니다. 9,000원에 데려와가지고 기분이 매우 좋은데 얘는 타이거 윙이라고 새로운 품종이래요. 무늬 보스턴 고사리랑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큰 차이점은 약간 무작위로 잎의 형태가 좀 길쭉한데 동글동글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청소솔 그런 느낌으로 자라고요. 무늬도 되게 잘 들어가고 무늬 보스턴 고사리의 변종이다 보니까 무늬 보스턴도 닮아 있는데 근데 또 엄청 무늬 보스턴 같진 않아요. 딱 보면은 얘는 뭐지? 되게 얇고 예쁘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무늬를 보면은 완전 무늬 보스턴 고사리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 좀 신기하다 해가지고 데려와서 키우고 있고요. 아직 데려온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자라나 구경하려고 싼 맛에 데려왔습니다.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집에 좀 적응 좀 하라고 한 2주 정도는 분갈이 안 하고 구경하거든요. 어떻게 되나? 갑자기 팍 죽을 수도 있어가지고 집에 데려오고 한 2주 정도는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필로덴드론 글로리오섬 바리에가타 인데 무늬만 나와가지고 아주 저를 속을 썩이다가 최근에 아주 예쁜 아주 완벽한 완벽하진 않을 수 있지만 제 기준에선 이제 이런 애들만 보다가 얘를 보니까 너무 좋죠. 다시 보니 선녀 같다 그런 느낌으로 새잎이 아주 예쁘게 나왔고요. 이거 나오고 좀 속도가 좀 붙은 것 같아서 분갈이를 새로 해줬습니다. 참 예쁘죠. 한동안 이렇게 고스트만 나와가지고 속이 얼마나 답답하고 타들어갔는데 이제 좀 새로운 새잎이 아주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자랑하고 싶었어요. 이건 예전에 가져온 건데 이제 충동 구매를 한 건데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야 좀 예쁜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잎도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당분간 얘를 아주 눈여겨볼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너무 갑자기 땡겨가지고 플랜트 플래닛 올풀님께 안스리움 호프, 크리스탈 호프 있냐고 여쭤봤는데 갑자기 보내주셔가지고 냉큼 받아왔습니다. 아주 예쁘죠? 얘는 지금 실내 습도, 그러니까 일반인 기준에선 고습인 제 실내 습도에서 습도 80%에서 키우고 있고요. 요즘은 제 방이 무슨 짓을 해도 70-80%여서 제습기를 틀고 있습니다. 요즘 제습기를 틀 정도의 습도라서 요즘 가습기 안 틀거든요. 그런데 알아서 습도가 올라가니까 식물 키우기가 아주 쉬워졌습니다. 이 크리스탈 호프는 왜 갑자기 키우고 싶어졌냐 하면은 제가 지금 시들링 하는 애들한테 나중에 발라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크리스탈 호프 이렇게 인맥이 두툼한 애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가지고 한번 키워보려고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원래는 이게 이렇게 플라스틱 화분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약간 숨기는 걸 좋아해가지고 토분에 심어둔 것처럼 이게 좀 더 저는 이걸 좀 더 예뻐해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일 최근 잎이고 또 새 잎이 이렇게 뿅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펼쳐지면은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려고 카메라를 켜보겠습니다. 물이 뚝뚝뚝 흘러가지고 얼른 내려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거는 싱고니움 핑크 스팟 더블 바리에가타
라는 친구고요. 저번에 픽플랜트 사장님 농원 촬영 갔을 때 너무 이뻐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데려왔습니다. 국내에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찾아보면 또 중고단화에 많이 나오고 하더라고요. 또 새 잎은 엄청 빨갛게 나오거든요. 이게 카메라에 다 잘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예쁘고 아름답고 귀여운 싱고니움입니다. 원래 싱고니움 그렇게 막 관심이 없었는데 얘는 한번 보고 너무 반해버려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또 잘 자라서 지금 약간 적응하느라고 이렇게 하엽지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는 나중에 알아서 말라서 떨어질 때까지 안 떼주셔도 되고 가능한 오래도록 방치하듯이 안 건드리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자라니까. 이런 또 무늬 애들은 빛을 많이 주면은 훨씬 예쁘게 잘 크니까 집에서 키우실 때는 햇빛 바로 옆이나 식물등을 항상 켜주시면 훨씬 잘 자라는 식물들. 대부분의 식물들이 빛을 좋아하니까 식물등 좋은 거 하나 쓰시길 바랍니다. 자, 그림 보이세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작년에 티스투 겨울 촬영하고 얻어왔던 레갈실즈 옐로우 바리가타 알로카시아고요. 알로카시아를 잘 못 키웠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잘 키우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별건 아니고요. 물에 항상 담가두면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뿌리를 보시면은 얘가 뿌리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뿌리 보신 적 있나요? 사실상 이 뿌리가 본체고요. 이 몸통은 그냥 적당히 목도리, 몸통 감싸개용 흙들인 거죠. 이 흙은 그냥 제가 안스리움 키울 때 쓰던 배수가 잘 되는 극강의 배수 흙이고요. 이 흙에다가 두고 좀 빛이 강한 20W짜리 풀나옴 등 식물 등 아래에다가 두고 키우니까 굉장히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재미 들려가지고 요즘 알로카시아 하나씩 모으고 있는데 원래 알로카시아를 안 좋아했거든요. 안 좋아한 이유가 단순히 제 집에서 안 자라서 안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이 키우는 환경을 살짝 다르게 키우고 있거든요. 제가 키우는 안스리움 그로우 텐트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산소 기포기를 항상 틀어놔요. 그러면 물이 고여 있어도 썩지 않으니까 이런 알로카시아 같은 물이 정말 좋아 하는 녀석들은 그런 물에서 굉장히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크게 키운 적은 전 처음입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훨씬 저보다 잘 키우시는 분 많지만 일단 제 스스로가 이렇게 키운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놀랍고 정말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알로카시아를 크게 키우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분갈이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이대로 키우려고요. 이게 계속 넘어지긴 하는데 옆에다가 다른 화분들 꽂아놓고 하면은 알아서 자라더라고요. 빛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고 물도 엄청 좋아하고 일단 온도가 따뜻하니까 요즘 여름이라 그로우 텐트 안이 한 3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스리움들은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뭐 잘 자라는 애 한 명 있으면 그걸로 됐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최근 새로운 잎은 이 친구고요. 굉장히 크게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큰 잎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제가 레갈 실즈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고급스러운 광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안스리움이랑 비슷한 엄청 막 반짝반짝거리지도 않고 엄청 막 무광인 것도 아니고 엄청 막 화려하게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대신 얘는 무늬가 있어가지고 무늬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고요. 곧 있으면 텐트에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나중에 자구 한번 털어서 이벤트로 나눠드리고 싶네요. 물론 이렇게 커지면 좀 걸리겠지만 아무튼 이벤트도 할 수 있다. 저도 이제 알로카시아 자구 나눔 할 수 있을 정도로 알로카시아 잘 키웁니다. 아주 좋습니다. 기분이 매우 좋아요. 그리고 지금 겁나 큰 이 우람한 새잎이 우렁차게 세상을 향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팔이 굉장히 아픈데 얼른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그리고 또 잘 자라고 있는 무늬 알로카시아들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큰 애들 먼저 커다란 애를 먼저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우선 세렌디피티 핑크 바리에가타. 겁나 잘 크고 있어요. 이렇게 잘 크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요즘 안스리움보다 오히려 얘네들을 좀 더 자주 확인하고 자주 들여다보고 하고 있는데요. 얘는 무늬종이라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무늬가 나오는데 원래는 하얗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세렌디피티 자체가 약간 뒷면이 붉은 느낌으로 본연의 색이 약간 붉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무늬가 나왔을 때 핑크빛이 도는 게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친구도 제가 자주 쓰는 안스리움 베합토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죠. 원래 가든킹님이 한 요만할 때 선물해 주셨는데 지금 몇 달 안 됐는데 이렇게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 가든킹님이 다시 돌려달라고 빨리 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자라는 걸 몰랐다가 이제 최근에 좀 맛을 알게 돼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키우고 있습니다. 반딱반딱하고 푸른 느낌이 강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알로카시아인데요.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예정이니까 지금 크기를 잘 기억해 두세요. 한 2달 뒤면은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레갈실즈 옐로우 바리에가타처럼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레갈실즈 알보 바리에가타인데요. 레갈실즈 옐로우가 엄청 예쁘게 잘 자라는 거 보고 반해가지고 이번에는 옐로우가 있으면 그냥 하얀색 바리에가타도 있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마침 중고나라에서 5만원에 파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냉큼 가져왔습니다. 딱 가져왔을 때는 이 잎이었어요. 이 잎에서 바로 다음 잎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까지 한 의심을 했죠. 내가 사기 먹었나? 내가 사기를 당한 건가? 하다가 갑자기 그동안 바보 연기하느라 고생 많았다. 이 친구 보시면은 갑자기 이제 무늬가 화들짝 놀랄 정도로 아주 크고 멋지게 나왔습니다. 꽝꽝 하고 나 알보입니다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자라죠?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약간 반유광? 반무광? 유광도 아니고 무광도 아니고 이게 참 은은한 빛이 약간 돌아요. 그리고 역광일 때는 이 잎맥이 예쁘게 형광빛으로 빛나고 뒷면에 살짝 붉은 기운이 있습니다. 얘도 약간 붉은 기운 돌면서 푸른 느낌을 좋아하네.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을 좋아합니다. 얘도 이렇게 다 똑같은 환경에서 키우고 있는데 굉장히 잘 자랍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알로카시아 잘 키우는 법은 이제 배수가 잘 되는 흙이랑 좀 큰 화분에 심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이 잎일 때 여기 화분에 심었어요. 조금 크죠? 근데 괜찮아요. 어차피 흐르는 물에 계속 담가둘 거라서 이렇게 커야지 뿌리가 좀 차더라고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레갈실즈 옐로우 바리에가타는 여기를 다 차고도 밖으로 튀어나온 거니까 애초에 크게 키우면은 좀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요거는 남는 세라미스가 있어가지고 세라미스 뿌리가 없길래 좀 보호 차원에서 보험용으로 세라미스도 좀 넣어놨습니다. 아래쪽은 제가 일반적으로 쓰던 안스리움 베합토, 그리고 이거는 너무 예쁘다. 너무 잘 자라니까 예쁘네요. 자, 그리고 한동안 진짜 못생겼다가 최근에 아주 예쁜 핑크색 고스트를 뽑은 알로카시아 블랙벨벳 핑크 바리에가타입니다. 와우, 재작년에 가든킹님 개왕할 때 처음 뵙고 이제 빈손으로 가기 애매해서 가져왔던 블랙벨벳 핑크 바리에가타. 제가 처음 샀을 때는 15만 원이었는데 지금 2만 원이면 살 거예요. 엄청 싸졌고요. 그래서 싼 이유가 제가 보기엔 자구가 잘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자구가 진짜 잘 생기기도 하고 속도가 빠른 편이거든요. 그리고 크기도 엄청 크지도 않고 얘를 나중에 한번 크게 키워보고 싶은데 얘도 지금 비슷한 환경에서 저면에서 산소 공급기와 함께 자라고 있는데 이렇게 뿌리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뿌리가 이렇게 원래 없었거든요. 뿌리가 잘 녹더라고요. 제가 이상하게 잘 못 키우다가 최근 이제서야 좀 방법을 알게 된 건데 다 알로카시아들 다 그로우 텐트에다 넣어버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고요. 이거 다음 잎이 어떻게 나올지 좀 기대되네요.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목이 조금 아프네요. 그리고 조금 귀여운 녀석이죠. 또 베고니아, 오렌지 샤워 베고니아, 오샤베라고 불리는 베고니아고요. 이렇게 무늬가 있어가지고
잘 보시면은 아주 귀여운 무늬가 있는 베고니아입니다. 그리고 꽃이 아주 귀엽게 주황색으로 달리는 녀석이고요. 이것도 픽플랜트 대표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베고니아입니다. 너무너무 잘 자라서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꺼냈고요. 픽플랜트 대표님은 여름에 너무 더워서 이게 죽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번식해서 번식되면은 다시 하나만 달라고 하셔가지고 얼른 번식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름 무더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농장에서도 잘 자라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팍 죽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조심조심 예쁘게, 지금이 예쁠 때 잘 봐둬야 됩니다. 언제 또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요. 탑에였습니다. 무늬가 굉장히 이쁩니다. 옆에서 보면은 약간 늘어져가지고 더 귀여운 것 같아요. 무늬 지분도 엄청 귀엽고 이 부분이 너무 귀엽네요. 그리고 녀석은 베고니아 만툭이라고 하는 녀석이고, 저는 만두라고 부를게요. 왜냐면 만두가 좀 더 귀여우니까. 만두처럼 생기기도 했어요. 비비고 교자 만두. 아무튼 엊그제 부천에서 원더풀 마켓이 있었죠. 거기에서 구매한 녀석입니다. 플랑떼 사장님께, 베고니아 너무 예쁜 거 많이 키우시는 플랑떼 사장님께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만툭. 저는 예전에 만툭 다크폼을 보고 반했었는데 얘도 예뻐가지고 데려왔습니다. 이번 마켓에서는 제가 현장에서 가진 못하고 친구가 대신 사온 건데 덕분에 데려오고 싶었던 베고니아 가져왔고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쁘지? 지금 엄청 애기인 거거든요. 숯에 심어져 있어가지고 엄청 이쁩니다. 엄청 이뻐. 너무 이뻐. 진짜 이쁩니다. 베고니아. 그냥 나중에 막 날개가 이렇게 접혀있는 느낌으로, 천사의 날개가 접혀있는 느낌으로 아주 멋있게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이 약간 물감을 팔레트에 흘린 느낌? 그러니까 대형 캔버스 작업하다 보면은 물감이 바닥이나 벽에 막 튀어요. 옷에도 묻고 그런 느낌이라서 아주 예쁩니다. 아주 이뻐요. 그리고 새잎이 오자마자 이렇게 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미쳐서 숨도 잘 못 쉬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두 예쁘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얘는 클로로스틱타 레드라는 녀석이고요. 레드랑 그린이 있는데 그린도 귀여워요. 근데 레드는 제가 좋아하는 느낌으로 아주 예쁘게 자랍니다. 예전에는 베고니아 징그러워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징그러워요. 근데 이뻐요. 이뻐가지고 이뻐서 어쩔 수 없이 키우게 되는 매력이 있습니다. 베고니아들 참 이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찍먹해 보시길 바라고요. 약간 푸른 느낌이 나요. 되게 신기한 느낌이 납니다. 제가 눈으로 볼 때는 약간 푸른 느낌이 나고, 그러니까 엄청 시퍼렇다라는 게 아니고 제가 말하는 푸른 느낌은 약간 하늘 같다. 지금 맑은 날 하늘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플랑떼 대표님께 구매를 했고요. 너무 이쁩니다. 클로로스틱타 레드고요. 그냥 막 발음 잘 안 돼가지고 구그룹핑뽕 같기도 하고 클로로스틱타 레드입니다. 나중에 더 커지면 또 자랑하러 올게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베고니아는. 그리고 최근에 월간하원에서 가져왔던 몬스테라 옐로우 마릴린이랑 레거시라는 친구입니다. 월간하원도 제가 자주 가요. 집 앞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끔 가면은 영상 잘 보고 있어요 하고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약간 누추한 모습으로 갈 때가 많은데 곤란합니다. 이게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지만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면도를 한 상태다 하면은 말씀을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면도를 안 했다 하면은 면도를 안 했구나, 멀리서 지켜봐야지, 나중에 DM 드려야지 하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둘 다 괜찮고요. 그냥 제 기분이 그렇다라는 거였습니다. 옐로우 마릴린, 레거시 둘 다 엄청 멋있게 크고 커져요. 둘 다 델리시오사 계열의 몬스테라라서 나중에 엄청 커지는데 지금은 애기라서 아직 진짜 완전 애기거든요. 이때를 잘 즐겼다가 지금 식물등이랑 거의 뽀뽀 시켜나고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엄청 커지면은 희귀한 자료가 될 테니까 저희 옛날 자료를 유튜브에다가 올리는 편이에요. 다른 분들은 블로그를 하면서 블로그에 예전 사진 가져오고 하면 되는데 저는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의 식물 블로그죠, 유튜브가. 아무튼 이렇게 키우고 있다. 2개 선물 받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식물이고요. 베고니아, 무늬로즈 베고니아
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플랑크 때 사장님께 구매한 건데 엄청 컸어요. 그리고 중간에 영상으로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초록색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못생긴 무늬로즈 베고니아 1등 상을 받을 정도로 못생긴 무늬로즈 베고니아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잎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여기 예쁘게 다글다글하게 빨간 백구 너무 귀엽죠. 이렇게 위를 한번 커팅을 하고 나니까 다시 이렇게 또 예쁘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위에도 약간 뭐 초록색도 섞여 있고 한데 딱 적당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좋아하는 느낌으로 흰색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흰색이 아주 많은 아주 귀엽게 무늬로즈 베고니아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오, 너무 좋습니다. 이걸 나중에 엄청 번식해가지고 무늬로즈 베고니아 밭을 만들고 싶습니다. 얘도 너무 귀엽고요. 잘 자라고 있어요.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요즘 예뻐가지고 또 언제 또 밤티가 될지 몰라요. 얘도 좀 시한폭탄 같은 녀석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식물들 근황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새로 들어온 식물들, 새로 예쁜 모습들 잘 담겼길 그리고 잘 감상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전부 다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조명이 또 떨어졌어요. 이거 해결 방법 아시는 분? 이거 계속 떨어지네. 계속 떨어져서 틈날 때마다 이렇게 손으로 눌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잘 찍어봤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